헤어졌다. 매일 아침 울리던 카톡이 오지 않고 나도 나의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졌다. 며칠째 머리는 아프고 눈에서는 물이 흐른다. 회사 사람들은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들까 고민스럽다. 얼마 전에는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기다릴까 고민하느라 잠도 설쳤다. 이별 후 저처럼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방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말 이런 고민 때문에 잠도 설치고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도 많이 드는 나날일 거예요. 내가 연락을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의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남겨봅니다. 이별 후 연락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재회를 바라지 않기에 연락하지 않았다. 저는 연애를 하다 끝나는 순간에 내가 연락을 할까? 그 사람은 언제쯤 연락이 올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연애에서는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먹었고 추후 남친이 다시 얘기를 하자는 말에 흔들렸던 마음도 부여졌고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일주일, 한 달 이 정도는 후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왜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다시 내가 연락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그러나 이별한 지 2년을 보내오면서 잘한 선택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우선 연락을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미래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크게 연락을 안 하는 사촌 언니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울면서. 진짜 이런 경험하신 여자분들은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아 근데 이건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30대 초반에 남들이 하는 결혼을 왜 나는 정말 어렵게 할까?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 무척 고민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정말 자상한 형부를 만나서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심지어 평생 안 보던 사주도 보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 되는 게 많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시죠? 딱 그거예요. 근데 지금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 그런 고민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1, 2년을 보낸 게 무척 후회된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줄어들고 나는 그동안 배울 수 있었던 것들도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것들도 왜 놓치고 있었는지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도 20대 중반에 결혼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솔직히 부럽기만 했어요. 근데 결혼 전제 연애가 끝난 후 듣는 이 말은 저한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서 멋있게 사는 언니들의 마인드를 좀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여자 연예인분들만 봐도 정말 많죠. 가수 김한선님, 배우 김혜수님, 김서영님 등등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남자한테 기대지 않는다. 내 이름 자체로 멋있게 사는 것도 좋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어쩌면 내 인생을 잘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지만 하고 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라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멋있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이 시기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먹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경험을 2가지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내 미래를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대 때 시작했던 SNS 플랫폼에서 협찬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케팅에 대해 무척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학부 시절에 공연 기획으로 더 배울까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사업체의 브랜딩을 기획하고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 이 2가지가 공통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별 후 재회를 선택하기보다 저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배우고 싶은 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그리던 일들을 시작했고 친구들은 주변에서 직업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이냐 나도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번째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 하루 루틴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지친 날이 아니라면 2년 넘게 아침 요가를 병행하고 있어요. 처음에 요가 뭐가 재밌겠어? 하고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던 운동인데 오히려 30대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별하고 나서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서 그런지 여지껏 했던 다른 운동보다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좋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은 다르니까 이 부분은 본인에 맞춰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가끔 인스타 스토리에 기록으로 올리기도 하는데요. 주변에서 저를 직접 만나는 친구들이 요즘은 나도 너처럼 요가 해볼까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몸매 관리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체력적으로는 힘을 잘 받고 있는지, 생각 정리는 잘 되는지 등등 다양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연애를 끝낸 후 연락을 하지 않게 만들어준 포인트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직후 이 사람이 연락이 올까? 내가 다시 연락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사랑을 했기에 당연히 드는 감정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로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깎아내리는 시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시작함으로써 연애를 할 때보다 내 스스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친 생각도 점차 줄어들었고 연락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면 붙잡아야겠고 그러는 마음이 맞죠. 그러나 그 사람과의 추억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 연인과의 연락에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그 시간을 저처럼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들을 선택해서 해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그리고 한 달이 쌓이다 보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오늘 영상이 힘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